TV를 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곧 뭔가 불쾌한 것이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요. 드라마가 가장 절정에 치달을 때 영화가 막 클라이맥스로 넘어가려는 그 찰나에 어김없이 화면은 끊기고 낯선 목소리가 끼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피부는 무엇을 원하나요? 우리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혹은 스마트폰의 앱을 열고 혹은 그냥 화장실을 다녀오기로 합니다. 광고가 흘러가는 그 2분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다른 곳에 있기로 결심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조용하지만 완벽하게 단호한 수억 명의 집단적 거부 선언이에요. 유튜브를 여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화면을 가득 채우는 광고를 보며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른쪽 아래 귀퉁이의 숫자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5점, 4점, 3점, 2점, 1점, 그리고 나타나는 작은 글씨, 광고 건너뛰기. 우리는 그 버튼을 누르는데 단 0.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광고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기억조차 못한 채 이미 손가락은 정확히 그 버튼 위에 올라가 있어요. 마케터들이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들고 광고 대행사가 수개월을 공들여 기획한 그 작품이 채 3초도 되지 않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광고는 더 이상 설득이 아닙니다. 광고는 이제 침입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꺼내놓는 침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그 침입을 참아왔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지가 생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침입자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당신은 어떠셨나요? 오늘 본 광고 중에서 단 하나라도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브랜드 이름이 떠오르는 광고가 있으신가요? 자신 있게 있다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광고는 아마도 평범한 광고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달랐을 거예요. 지루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를 잠깐이라도 멈추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광고는 우리의 뇌가 처리조차 하지 않은 채 흘려보내는 배경소음이에요. 수백억 원이 소음이 되는 겁니다. 조용히 체계적으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로요. 스킵 버튼은 시청자의 최후 통첩입니다. 그 작은 버튼 하나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광고 산업의 논리 전체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거대한 붕괴를 가장 늦게 알아채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안에서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억 원의 광고 예산을 책정하며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도 소비자들은 이미 그 광고를 피하는 방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광고를 보지 않는 게 아니라 광고를 피하도록 진화해버렸어요. 이 진화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잠시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먼 과거가 아니에요.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광고는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아니, 광고가 권력이었다기보다 광고를 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권력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980년대에 당신이 무언가를 팔고 싶다면 소비자에게 닿을 수 있는 통로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TV 채널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신문사도 몇 개 없었으며 라디오 방송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 자체가 협소했기 때문에 그 좁은 창구에 올라타기만 하면 수백만 명의 눈앞에 당신의 제품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독점이었습니다. 채널의 독점, 주의 텐션이 독점이었어요. 시청자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KBS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MBC를 틀고 MBC에서도 광고가 나오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광고를 피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는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눈과 귀를 점령했습니다. 당시의 마케터들이 천재였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독점적 채널을 소유한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도망갈 곳이 없을 때 누군가가 당신 앞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채널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로 늘어났고 그것이 수만 개가 되더니 이제는 사실상 무한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유튜브에는 매 분마다 5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볼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얻는 순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광고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스킵 버튼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억눌렸던 본능의 해방이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원치 않는 것을 강요받기를 싫어하니까요. 이 지점에서 권력의 이동이 완성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자가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광고주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거부하는 자가 완전한 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황제가 된 겁니다. 당신의 광고를 볼 의무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광고비는 지루함에 지불하는 세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미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억지로 노출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강제 통행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을 아무리 내도 이제는 마음까지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광고는 신뢰를 사는 수단이 아니라 신뢰가 없다는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당신이 그토록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 이야기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체스 고딘셋 거린이라는 마케터예요. 2003년에 그는 보랏빛 소펄프 카우라는 책을 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책이지만 그 안에 담긴 통찰은 오늘 이 순간에도 소름이 돋을 만큼 정확합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은 아주 단순한 장면에서 시작해요. 당신이 프랑스 시골길을 차로 달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창밖으로 들판이 펼쳐지고 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신기합니다. 와, 소다.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소들이 계속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그냥 소예요.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자극을 무시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들판 한가운데 보랏빛 소 한 마리가 서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차를 멈출 겁니다. 사진을 찍을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낼 겁니다. SNS에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스 고딘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리마커블하다는 것, 즉 이야기할 만하다는 것, 그것이 마케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랏빛 소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조건입니다. 선택지가 무한한 세상에서 평범함은 중립이 아니에요. 평범함은 소멸입니다. 당신의 제품이 아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취향에 있지만 누구의 마음에도 없는 것이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는 증폭기일 뿐이에요. 증폭할 것이 없으면 소음만 커질 뿐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증폭 장치를 달아도 텅 빈 무대에서는 울림이 나오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광고비를 늘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증폭기의 볼륨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 침묵을 아주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요? 체스 고딘이 우리에게 던진 가장 파괴적인 재정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케팅은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케팅은 애초에 이야기할 만한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의 차이가 성공하는 브랜드와 실패하는 브랜드를 가르는 가장 본질적인 분기점이에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품팀이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팀이 그것을 팝니다. 하지만 고딘이 말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마케팅은 제품이 설계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마케팅 자체가 제품의 일부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이 사람들 사이에서 저절로 이야기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루한 제품을 비싼 광고로 덮으려는 시도는 마치 썩은 생선을 고급 포장지에 싸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속을 수 있어요. 아주 잠깐은요. 하지만 냄새는 반드시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속았다고 느낀 소비자는 그 브랜드를 영원히 기억합니다. 나쁜 의미로요. 오늘날 소비자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리뷰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별점 하나, 카카오맵의 리뷰 한 줄이 수억 원짜리 광고 캠페인을 하루 만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광고보다 서로를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광고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기본값이에요. 광고 산업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이 더 잔인합니다. 무너진 것은 기억이라도 되지만 무시당한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니까요. 수백억 원을 쏟아부은 캠페인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단 한 줄도 남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 광고 시장의 가장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논리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광고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아파트 광고만큼 비슷하게 생긴 광고들이 또 있을까요? 반드시 등장하는 드넓은 한강 뷰, 혹은 탁 트인 산 조망. 반드시 등장하는 고급스러운 로비와 수영장. 반드시 등장하는 당신의 격을 높여드립니다라는 류의 카피.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아이파크. 이름만 다를 뿐 광고가 약속하는 것들은 놀랍도록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광고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으로 지탱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아파트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인가요? 광고를 보는 순간이 아니에요. 입주민들의 커뮤니티에서 실제 거주자의 솔직한 후기를 읽는 순간, 혹은 직접 가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에요. 광고가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 팔아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시장을 보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국의 치킨 브랜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촌, 베키, BBQ, 페리카나, 굽네, 호시기.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 브랜드들이 쏟아붓는 광고비는 천문학적입니다. 연예인 모델을 쓰고 TV CF를 만들고 유튜브 광고를 집행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치열한 광고 전쟁 속에서도 사람들이 특정 브랜드에 충성심을 갖는 이유는 광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동네 그 가게 치킨이 진짜 맛있어. 소스 조합이 남다르더라. 사장님이 항상 친절하더라는 이야기들이 실제 구매를 만들어냅니다. 광고가 아니라 이야기가 지갑을 여는 겁니다. 반면에 광고 없이도 거대해진 브랜드들을 생각해보면 그 철학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애플은 광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플은 광고가 필요 없는 제품을 만든 겁니다. 1984라는 광고가 역사에 남은 것은 집행 예산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 없던 관점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애플이 새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광고비보다 제품 자체가 먼저 뉴스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고 자발적으로 개봉 영상을 찍고 자발적으로 리뷰를 올렸습니다. 애플은 마케팅에 돈을 쓴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 되는 제품을 만드는 데 돈을 쓴 겁니다. 이것이 보랏빛 소가 만들어내는 마케팅이에요.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따라오는 마케팅입니다. 국내로 눈을 돌려볼까요? 백종원의 더본 코리아를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엄청난 광고 예산을 가지고 브랜드를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만든 것은 먼저 이야기였어요. 음식을 만드는 철학, 쉽고 맛있는 음식에 대한 진심, 그리고 그것을 대중과 나누고자 하는 태도. 그것이 콘텐츠가 되었고 콘텐츠가 신뢰를 만들었으며 신뢰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광고가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진짜 관계는 돈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무신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었습니다.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이름에서 시작한 이 커뮤니티는 패션에 관심 있는 20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공간이었어요. 그들이 올리는 사진들, 그들이 나누는 대화들이 콘텐츠가 되었고 그 콘텐츠가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신사가 커진 것은 광고 때문이 아니라 진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팔고자 하는 것 주변에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 이유가 바로 보랏빛 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갑이 아니라 영혼을 건드려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기능을 사지 않습니다. 의미를 삽니다. 소속감을 삽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표현하는 수단을 삽니다. 나이키를 사는 사람은 신발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Just do it이라는 태도를 사는 겁니다. 파타고니아를 입는 사람은 재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에 대한 책임을 입는 겁니다. 당신의 브랜드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해요. 나를 선택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광고비를 쏟아도 소비자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단 하나, 불쾌한 뿐일 겁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비자는 이제 속고 싶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광고로 설득하려는 시도는 잠긴 문을 열쇠가 아닌 망치로 부수려는 것과 같습니다. 문은 부서질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잠겨버리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을 반가운 신호로 읽고 싶습니다. 불편함은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니까요. 편안한 사람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만이 다음 질문을 찾아 나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세상에 내놓고 있는 것, 혹은 앞으로 내놓으려 하는 것, 그것은 보랏빛 소인가요? 아니면 갈색 소인가요? 들판을 가득 채운 수천 마리의 갈색 소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차를 멈추게 만들 그 단 하나의 색깔을 갖고 있나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광고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제품 자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광고는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에요. 광고는 제품의 가치가 없을 때 그 침묵을 돈으로 덮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돈은 침묵을 덮지 못합니다. 돈은 침묵을 더 크게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 크고 값비싼 침묵을
소비자들은 언제나 먼저 알아챕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